임대성 대변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에는 도민들의 피부에 더 와닿는 세밀한 경제적 지원,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 변화 주도를 담았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께서 대한민국을 아이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아 저출생 대전환 담화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준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핵전쟁보다 무서운 게 저출생이다. 그래서 저출생 극복의 모든 것을 걸자라며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전망이 걸렸는데도 전쟁이라는 표현은 과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뒤이어 정부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지고 정치권, 지자체, 기업,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너나 할 것 없이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는 등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저출생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나라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까지 미래 문제로만 인식하고 분절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경상북도가 나서서 대전환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작년 0.72명이라는 사상 최저의 합계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올해는 0.75명으로 반등했습니다. 경북 또한 0.90명으로 올랐으며 작년 대비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혼인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가 은인에는 코로나 기저 효과도 있을 것이지만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성과 평가와 추가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완전히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결국 국가 구조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피해 격차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태어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민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각종 기반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지방에도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이도록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1등하는 축구팀이 운동장 전체를 골고루 활용하듯 초인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전국토를 골고루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극심한 경쟁과 학벌 중심의 사회를 탈피해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고 일찍 취직해 결혼하고 아이나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기 사회 진출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 선진국들인데 유럽은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우리나라가 70%, 80%, 말이 갈 때는 82%까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생이 취직할 확률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이 필요한 확률은 30%라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40%, 50%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늦게 사회 진출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날 때마다 한 이야기예요. 삼성에서 개혁을 앞장서야 된다. 삼성 회사의 전문가 외에는 호절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호절만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인권 문제가 있고 헌법의 규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면접할 때 호절이라는 물어볼 수도 없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어땠어요? 합니다. 대학 안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만점 줘라.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 바꾸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사회에 나오는 나이가, 공무원 취직하는데 30세가 넘어서 옵니다. 30세 넘어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결혼하고. 20살 이전에 사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 여러분들 이것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즌2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들의 피부에 확 와닿도록 아주 세밀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수도권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자료를 드렸으니까 자료를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식 변화입니다. 인식 변화.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게 편안하도록 해줘야 돼요.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식 변화. 그래서 만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여유있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애기를 놓으면은 100% 지원해줘요. 애기 놓으면. 키우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아파트 1층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1층이 또 그렇게 민원들이 많습니다. 왜 시끄럽게 이런 걸 하느냐 이게. 그래서 그것도 인식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애들 키우는데 아파트 1층에 애 100개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저들이 몇 군데 구하려고 하다 못 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없이 어떻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아예 1층은 애기들 집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1층. 왜 그래야지 편안해야 되거든. 부모가 애기를 놓으면 밑에 맡겨놓으면 다 키워주는. 1년까지는 집에 엄마가 키우고 1년이 넘어가면은 애기들을 밑에 아파트 1층에 맡기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우리 손녀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야 학원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1층에 와서 다 같이 공동으로 놀 수 있도록. 그럼 학원 안 가고 돈 안 들이고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러한 돈을 원래 예산을 풍부히 담아서 작년보다 2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식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정책을 해도 안 됩니다. 아파트 1층에 그 동네 애 키우려고 아파트 1층을 좀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돈 주고 살락하는데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변화를 꼭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00대 과제였는데 이번에는 150대 과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남을 잘 주선해 주겠다. 그래서 만남을 주선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 일자리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을 100으로 봤을 때 남자가 104년 태어납니다. 세계적인 평균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80년대 이때는 여성을 100으로 봤을 때 남자가 130까지 태어났어요. 왜? 산하제 하나는 애기 못 놓고 나니까 감별해가지고 아들만 놓고 딸을 안 놓는 거예요. 남아 선호사상. 그런데 지금은 경상북도도 그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100이면 여성 100에 남자 104. 수도권이나 경북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20대 여성을 조사를 하면은 경북의 20대 여성 100으로 보면은 남자가 126. 그럼 104가 있었는데 왜 26, 22가 플러스 됐느냐. 여성들이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전남하고 우리가 가장 심합니다. 우리 경북이 가장 심합니다. 그러면 20대 여성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들이 여기 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게 어떤 일자리냐. 보통 여성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는 힘쓰고 이런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 이런 데. 그래서 그런데 고임금을 줘서 여성 20대가 취직하면 임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20대 여성들 30대 초반들이 경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 집중을 막고 저출 구조개혁을 경북에서 선도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1조 규모의 그 경북 펀드를 만들겠다. 펀드. 국비 지방비 모두 포함한 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이 아예 천국으로 만들어 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제가 잘 첨부해놨으니 한번 보시고.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저출생 문제와 교육 문제 또 우리가 뭐 누가 바뀐다 해가지고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저출생과 교육과 과학기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하고 상관없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 아이 인구 늘리는 문제 이거는 국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인구 늘리는 문제를 지금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5천만이 유지하려고 하면 1년에 70만 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70만. 그러면 작년에 24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46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천만 유지 안 되는 나라가 옳은 나라냐 이거. 이게 국가 전략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을 받아야 돼요. 이민.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는 1년에 40만씩 이민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 못 받았다 해가지고 80만씩 받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를 어떻게 모시고 오느냐. 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받겠다 또 국회의원들 받겠다 이래 바뀌면 안 되고 국가 전략으로 봐야 된다. 국가 전략. 인구 문제, 과학기술 문제, 또 교육. 이 수능 시험을 계속 해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디어 산업인데 아이디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찍기 해가지고 5개 중에 하나 찍는 거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거는 법 위에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전략을 반드시 만드는 거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 연방준비 연준 아시죠? 임기가 14년이더라고, 14년. 연준에 들어가 이사장은 임기가 14년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 대통령이 3번 바뀌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생과 전쟁을 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늘렸다.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겠다. 또 이런 걸 하는데 사회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사회가 안 바뀌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꼭 대학까지 다 나가, 대학까지 나가 사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 가지고는 선진국 되기 어렵습니다. 다 선진국들은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대학을 많이 가는데 중도에 다 그만둡니다. 거의 반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자영업, 창업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 인식 변화되고 프랑스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애기 가장 적게 놓는다 이래가지고 항상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아기를 가장 많이 놓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제일 큰 문제가 비혼, 또 이민 오는 사람들이 자식 이런 사람이 많아서 1.7 정도 됩니다. 1.7 출산율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회 인식 변화를 꼭 가져와야 된다 해서 도청에서도 비혼 그 애기들 키워주는 그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회 인식 변화에 언론 여러분들이 꼭 좀 앞장서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